신우이 결혼식 날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고기 뭐야? 고무 씹는 것 같잖아. 어디서 이런 싸구려 고기를 내온 거야? 사장 사돈. 당장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로 다 바꿔. 어머님, 지금 메뉴를 바꾸시면 총 300인분, 추가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뭐? 여기 호텔 사장의 사돈이 시킨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빨리 안 바꿔?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연회장 한복판에서 신부의 엄마가 접시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딸의 결혼식 피로연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당일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무례한 요구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이 여자의 사돈이 사장으로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그 호텔의 지배인은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죠. 신우이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는 호텔의 지배인 선정, 그리고 그 호텔의 사장이자 선정의 엄마인 명숙. 이 둘은 시어머니 덕자의 끝없는 무례함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며느리에게 쏟아낸 무례한 요구들, 그 청구서의 금액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묘한 것 같아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족에게 가장 모질게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시어머니 덕자가 그랬어요. 사돈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며느리니까 당연히 참아야지. 그 당연함이 대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해 보시면서 시청해 보세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선정이가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루 종일 호텔 업무에 시달린 몸이었지만 그 냄새에 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덕자가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 사이로 붉은 한우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기 구우세요? 선정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한우는 친정 어머니 명숙이 지난주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만 골라 담은 선물 세트였죠. 그런데 덕자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원래 이렇게 질긴 거야? 덕자가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올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마블링이 이게 뭐야? 우리 동네 정육점 고기가 더 낫겠다. 선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저 한우 세트가 얼마짜리인지 덕자도 분명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만 취급하는 킬로그램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한우였으니까요. 어머니, 그거 1등급 2 플러스 한우예요. 즐길 리가 없는데. 에이, 1등급이 다 똑같은 1등급이 아니야. 덕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으로 생색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이지, 마음. 아무리 비싼 거 보내봐야 정성이 안 담기면 무슨 소용이야. 선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바쁜 와중에도 직접 골라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자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타박만 흘러나왔죠. 사돈댁은 뭐 돈이 넘쳐나니까 이 정도는 껌이겠지. 호텔 하나 굴려서 편하게 돈 벌면서. 덕자가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선정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10년 차, 이 정도 말에 일일이 상처받기엔 선정도 이미 단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선정은 외출 준비를 하다가
옷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명품 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가죽에 금색 버클이 달린 그 가방은 작년 생일에 친정어머니 명숙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선정이 평소에 아껴서 특별한 날에만 드는 가방이었죠. 혹시 어머니? 불길한 예감에 선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덕자가 들어서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자의 팔에는 바로 그 베이지색 명품 백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 그 가방. 아, 이거. 덕자가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잠깐 좀 들고 나갔어. 성당 모임이 있었거든. 선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도 없이 며느리 물건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덕자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쓰시기 전에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선정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죠. 에이, 뭘 그렇게 아까워해. 어차피 너도 엄마가 사준 거잖아. 돈 많은 엄마한테 하나 더 사달라 하면 되지. 덕자가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오늘 성당 식구들이 가방 예쁘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우리 아들 민호가 첫 월급 받고 엄마한테 사준 거라고. 그니까 나중에 성당 식구들 앞에서 말 조심해라. 선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준 가방을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아들이 사준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근데 선정아, 너 왜 그런 눈으로 봐? 내가 뭘 잘못했어? 덕자가 되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방 좀 들면 어때서? 다 가족인데. 너네 엄마는 호텔에 돈이 썩어나는데 가방 하나쯤이야 뭐. 선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셔왔지만 입 밖으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정은 호텔 사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문 너머로 친정어머니 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정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숙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배인 어서 와요. 이번 분기 VIP 고객관리 보고서 가져왔죠? 네, 사장님. 회사에서 선정과 명숙은 철저히 사장과 지배인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명숙은 딸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었고 선정 역시 엄마라고 해서 기대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더 깐깐하고 완벽하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선정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한 자료를 명숙은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좋아요. 3분기 대비 재방문율이 12% 올랐네. 지배인이 신경 많이 썼구만.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고가 끝나고 선정이 서류를 정리하는데 명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정아. 네. 요즘 많이 힘들지? 어느새 명숙의 말투가 사장에서 엄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싶었지만 명숙의 눈은 이미 딸의 지친 기색을 읽어내고 있었죠. 괜찮아요, 엄마. 그 한우 맛있게들 먹었어? 선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며칠 전 덕자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즐기다, 정성이 없다, 돈으로 생색낸다. 응, 다들 잘 먹었어. 선정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명숙은 딸의 어색한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어떤지 캐묻는 것은 오히려 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정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야.
응, 알아. 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새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댁에서의 일들을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걱정할까봐. 선정은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삼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선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자.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때까지는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정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이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 덕자와 시누이 민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어머, 언니 왔어? 민지가 선정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언니, 나 결혼해. 민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죠. 제법 큰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축하해, 민지야. 선정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누이의 결혼 소식은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덕자의 다음 말에 선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정아, 우리 민지 시집갈 데가 어딘 줄 알아? 덕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강남에서 병원하는 집이야.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래. 완전 엘리트 집안이지. 덕자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으려면 우리도 뭔가 있어 보여야 할 거 아냐? 그래서 말인데. 덕자가 선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결혼식, 너네 엄마 호텔에서 해야 되겠다. 선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호텔을 마치 자기네 소유물인 양 당연하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았죠. 네, 저희 호텔이요? 그래. 사돈 호텔에서 해야 기가 안 죽지. 상대방 집안이 워낙 있는 집이니까 우리도 호텔 사장 사돈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너가 사돈한테 말 좀 잘해서 공짜로 좀 쓸 수 있게 힘 좀 써봐. 어머니, 그건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약 상황도 봐야 하고 어머니께 먼저 여쭤봐야. 아니, 너가 거기 지배인이잖아. 사장 딸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덕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맞아, 언니.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친정이 호텔인데 거기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친구들한테 벌써 자랑했어. 새언니 엄마가 호텔 사장이라서 거기서 결혼식 한다고. 선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자랑을 하고 다녔다니요. 민지의 얼굴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선정이 안방에서 노트북으로 호텔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민호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리 와봐. 발 좀 담가. 민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니 선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긴. 우리 와이프 요즘 많이 힘들잖아. 민호가 선정의 발을 물에 담그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여보. 민지 결혼식 말이야. 역시나 속셈이 있었습니다. 선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우리 엄마 소원이야. 평생 허리 휘도록 일만 하시다가 드디어 딸 시집 보내시는 건데 좀 폼 나게 해드리고 싶으신 거지. 민호가 선정의 발을 주무르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한마디만 잘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집안에서 당신은 영웅이야. 엄마도 당신 다시 볼 거고. 선정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서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회유였죠. 여보, 예약 상황을 봐야 해. 웨딩홀이 몇 달씩 밀려 있는 거 알잖아. 그야 당신이 지배인이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장모님한테 잘 말씀드려봐. 민호의 말에 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정이 노트북 앞에서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있을 때 덕자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어때? 자리 있어? 선정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원하는 날짜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요. 다이아몬드 홀은 6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찬 상태고요. 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자리가 없어? 네. 다른 날짜를 알아보시거나 다른 장소를. 야, 이선정. 덕자가 선정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가 거기 지배인이잖아. 예약 자리 하나 못 빼? 다른 손님 일정 좀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이미 계약이 된 건데 제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장 딸 맞아? 덕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장 딸이 지배인인데 예약 하나 융통 못해? 에휴, 힘도 없으면서 뭘 하러 거기 다녀. 월급이나 축내고 있는 거 아니야? 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덕자의 입에서는 마치 친정백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말이 나왔습니다. 됐어. 말해봐야 소용없겠네. 덕자가 손을 휘휘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볼게. 며느리가 못 믿어오니 시어머니가 나서야지 뭐. 덕자가 방으로 들어가고 선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지배인인데 이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덕자가 직접 알아보겠다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그게 어떤 폭풍의 전조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2시 선정은 호텔 15층 회의실에서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팀장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던 중 선정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예약팀 박 대리였습니다. 지배인님, 지금 1층 예약실로 급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게 지배인님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선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회의를 급히 마무리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죠. 1층 예약실에 도착한 선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약실 한가운데 덕자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당 친구로 보이는 중년 여성 4~5명이 덕자 뒤에 줄지어 서서 직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덕자는 금색 단추가 달린 화려한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지배인 시어머니야. 여기 사장은 내 사돈이고. 덕자의 목소리가 예약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홀 예약이 11시에 찼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다 말해놨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빼. 덕자가 카운터를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날 이미 다른 고객님의 예약이 확정되어 있어서 손님? 내가 그냥 손님 같아 보여? 덕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여기 사장이 내 사돈이고 지배인이 내 며느리야. 내가 여기 안주인이나 다름없다고. 덕자 옆에 서 있던 지인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덕자 씨가 여기 사장 사돈이에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네. 손님 응대가 왜 이래? 다른 지인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러게. 사장 사돈이 오셨는데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선정이 예약실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정에게로 쏠렸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선정이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덕자의 표정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선정에게는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죠. 덕자가 선정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고쳐주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릴 만큼 컸습니다. 예, 사장 딸이 왜 이렇게 궁색해? 옷도 구겨지고 화장도 다 지워지고.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켜. 내가 지배인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덕자의 지인들이 킥킥거리며 선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선정은 치솟는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덕자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인 척했지만 실상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어머니, 정말로 그날은 이미 예약이 확정된 상태예요. 다른 고객님 예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는. 그때 옆에 있던 예약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지배인님, 그날 오후 2시 타임은 얼마 전에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예요. 선정이 김 과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김 과장은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원래 11시 타임을 원하셨던 거 아시지만 2시 타임으로라도 가능하실지. 덕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2시? 뭐, 좀 늦긴 하지만. 덕자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그래, 내가 그 정도는 수용해 줄게.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되지. 선정은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예약도 없이 들이닥쳐서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본인이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덕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조작하더니 카운터 위에 내밀었습니다. 자, 계약금 10% 입금했어. 영수증 처리해줘. 선정은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대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나머지 90%는 시 끝나고 정산인데 금액이 큰 거 아시죠? 괜찮으시겠어요? 나머지? 덕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네가 엄마한테 말해서 무료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돈딸 결혼식인데 설마 돈을 받겠어? 가족이잖아. 선정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다이아몬드홀 대관료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걸 당연히 공짜로 해달라니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어머니,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알았어. 너가 결정권이 없다는 거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덕자가 선정의 말을 자르고 지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언니들. 우리 이제 2층 레스토랑 가서 점심이나 먹어요. 여기 스테이크가 기가 막힌다던데.
덕자가 유유히 예약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정아, 밥값은 당연히 너가 처리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름 걸고 식사한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덕자는 지인들과 함께 레스토랑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정은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배인으로서의 권위가 시어머니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선정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도저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선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똑똑 들어와. 명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어깨가 들썩거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당한 수치심, 시어머니의 뻔뻔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에 놓인 찻장으로 다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랐죠.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사장실에 퍼졌습니다. 여기 앉아. 명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선정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이 건넨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이 떨려서 찬물이 출렁거렸어요. 엄마. 선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지배인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해요. 직원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우리 호텔이 그분들한테 놀이터인가요? 사장 사돈이라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계약금만 던지고 나머지는 공짜로 하래요. 명숙은 딸의 맞은편에 앉아 가만히 들었습니다. 선정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괜찮다고 위로하지도 않았죠. 다만 딸이 울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선정의 흐느낌이 잦아들었습니다. 명숙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다 울었어? 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엄마에서 사장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죠. 선정아, 잘 들어.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면 너가 지는 거야. 선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너가 화를 내면 그걸 며느리의 도리를 못한 거라고 몰아세울 거다. 시어머니한테 대든다. 버릇없다. 그렇게 말이야. 친척들한테 온갖 험담을 퍼뜨리겠지. 하지만 시스템과 원칙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오늘부터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한다고 생각해라. 감정을 빼고 원칙대로만 움직여. 모든 요구는 문서로 남기고 모든 비용은 명확히 고지해. 그게 너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야. 선정은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고객, 감정이 아니라 원칙.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엄마, 그런데 잔금을 무료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대관료 90%를 공짜로 하라는 건데. 그건 안 돼.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함부로 비용을 안 받을 순 없어.
그건 명백한 횡령이야. 그리고 이 호텔의 주인은 나 혼자가 아니야.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 호텔은 너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것이기도 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 호텔에서 월급을 받고 가족을 먹여 살려. 사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을 공짜로 가져가게 둘 수는 없어. 선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너와 직원들이 명확히 시댁에 고지해야 해. 대관료 잔금이든 추가 주문이든 뭐든 서면으로 남기고 서명을 받아. 나중에 모른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명숙이 선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게 둬라. 너가 할 일은 삽을 건네주는 것뿐이야. 절대 네 손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 알겠지? 선정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딸을 향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죠.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이 호텔을 일궈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선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볼을 훔치는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배인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죠. 고마워요, 엄마. 제가 감정에 휩쓸릴 뻔했어요. 휩쓸려도 돼. 사람인데. 명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만 휩쓸린 다음에 다시 일어서면 돼.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죠. 수많은 건물과 차, 사람들이 보였죠.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곳이었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선정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져 있었죠. 원칙대로 할게요. 감정 빼고 시스템으로. 모든 비용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으로 남길게요. 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대견했죠. 그래, 그게 내 딸이지. 선정은 사장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히고 명숙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싸워야 할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은 강한 아이니까요. 자신을 닮은 단단한 아이. 결혼식 2주 전 선정이 지배인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덕자가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비서의 안내도 없이 그냥 들이닥친 거였죠. 예, 바쁘니? 덕자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정의 책상 위에 툭 던졌죠. 이게 뭐예요? 선정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휘갈겨 쓴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올래 성당 식구들이랑 친척들 명단이야. 40명이야, 40명. 덕자가 손가락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객실 20개 미리 빼놔라. 사돈 호텔인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선정은 명단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40명이라니. 그것도 결혼식 2주 전에 갑자기 객실 20개를 빼달라니요. 어머님, 지금 시즌이 성수기예요. 이미 예약이 다 차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은 객실은 비싼 객실뿐이라 20개면 1,5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지배인 권한 받기예요. 선정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1,500만 원? 그걸 돈으로 받겠다고? 어머님, 저도 회사원이에요.
이런 결정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가 무슨 회사원이야. 사장 딸이면 사장이나 똑같지. 네가 엄마한테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남처럼 굴어. 덕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 부탁 한번 못 들어줘? 우리 민지 결혼식이야, 민지. 네 시누이라고. 그때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덕자의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죠. 언니, 뭐가 문제야? 민지가 선정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객실 20개를 2주 전에 갑자기 빼달라는 건 좀 어렵지. 그것도 공짜로 빼달라는 건 더욱 어려워. 언니, 내 결혼식인데 이 정도 배려도 안 해줘?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사장인데 뭐가 어려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결혼식이잖아. 나 진짜 서운하다. 선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녀가 합세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선정은 엄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원칙대로, 감정을 빼고. 어머님, 그리고 민지야. 미안하지만 이건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셔야 해요. 덕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사돈한테 말하지 뭐. 결혼식 열흘 전 덕자는 정말로 명숙을 찾아갔습니다. 선정은 사장실 앞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덕자가 먼저 들어간 뒤였죠. 사장실 안에서 덕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 우리가 남이에요? 사돈 사이에 객실 몇 개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 결혼식인데.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돈, 제가 사장이라고 함부로 무료로 드릴 순 없어요. 그건 횡령이에요. 에이,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요. 사돈 사이인데. 사돈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이렇게 하죠. 사돈 체면 생각해서 제 개인 사비로 객실료 1,500만 원을 미리 결제해 둘게요. 제가 사돈한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정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사비로 1,500만 원을 낸다고요? 어머, 안사돈. 역시 속이 깊으시네. 내가 안사돈 사람 됨됨이를 알아봤지. 덕자의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대신 사돈. 명숙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습니다. 사돈 체면 세워드리는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객실료 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각자 부담하셔야 합니다. 룸서비스든 뭐든 추가로 드시는 건 따로 계산이에요. 알겠죠? 네네, 알겠어요. 아유, 고마워요, 안사돈. 덕자는 추가 비용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결제 완료라는 말에만 신이 나서 사장실을 나섰죠. 선정과 눈이 마주치자 덕자가 희죽 웃었습니다. 거봐. 너가 안 해줘도 안사돈은 해주시네. 넌 왜 그렇게 인색하니? 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엄마가 사비로 1,500만 원을 내면서까지 시댁의 체면을 세워주다니. 선정은 덕자가 사라진 후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1,500만 원이나.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공짜라는 말만 들으면 끝없이 요구할 거야. 선을 그어줘야 해. 그리고 선정아, 추가 비용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저 사람이 뭘 시키든 다 기록해둬. 알겠지? 선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오후 호텔 로비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자의 지인들 40명이 지방에서 올라온 것이었죠. 전세버스에서 내린 그들은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덕자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서들 와요. 여기가 우리 사돈 호텔이에요. 덕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덕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여기 객실 20개. 내가 우리 사돈한테 말해서 싹 다 무료로 뺀 거야. 내가 이 호텔 안주인이나 다름없거든. 선정은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꾹 참았죠. 명숙 사장이 사비로 낸 1,500만 원을 덕자는 자기가 공짜로 얻어낸 것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덕자가 지인들을 이끌고 객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방마다 돌아다니며 큰 소리쳤죠. 자, 다들 들어봐. 방값은 내가 다 해결해놨어. 돈 걱정 말고 룸서비스 마음껏 시켜. 사장 사돈 이름으로 다 달아놓으라고 했으니까. 지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덕자 씨 정말 대단하다. 사돈이 호텔 사장이면 이런 맛이 있네. 아이고, 우리 덕자 씨 복도 많아. 이런 호텔에서 공짜로 자게 되다니. 덕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사돈복이 있지. 앞으로도 언니들 서울 올라오면 여기서 자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선정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룸서비스를 마음껏 시키라니. 명숙은 분명히 추가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덕자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게다가 앞으로도 해결해 주겠다니 이건 완전히 호텔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새벽 2시 선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호텔 당직 매니저였습니다. 지배인님, 지금 12층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룸서비스를 계속 시키시는데 결제를 안 하시겠다고. 선정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죠. 덕자의 방 앞에 룸서비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선정이 물었습니다. 덕자가 문을 활짝 열고 나왔죠. 방 안에는 빈 양주병과 전복 껍데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나왔어요. 아, 며느리 왔네. 잘됐다. 이 직원이 돈 타령을 하길래 지배인 불러오라고 했어. 어머님, 룸서비스 비용은 별도 결제하셔야 해요. 객실료만 결제된 거지. 룸서비스는 포함이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덕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사장 사돈이 다 해준다고 했잖아. 어머님, 사장님은 객실료만 내셨어요. 추가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에이, 그런 소리 안 들었어. 너 지금 나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 선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히 명숙이 덕자에게 직접 말했는데 덕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었죠. 선정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룸서비스를 잔뜩 시키셨는데 비용 결제를 안 하시겠다고 해. 좀 와서 말씀드려봐. 지금 몇 시인데? 장모님이 방값도 내주셨다며? 그럼 기분 좋게 룸서비스 몇 개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냐? 선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지배인답게 융통성 좀 발휘해.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말고. 나 피곤해. 끊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선정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죠. 거봐, 민호도 그렇게 말하잖아. 덕자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배인이면 이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지. 어휴,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려고 환장했네. 선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룸서비스 비용은 추후에 정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주무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엄마가 말했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으로 남기라고. 저 사람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게 두라고. 선정은 지배인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12층 객실들의 룸서비스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최고급 양주, 전복 요리, 과일 플래터, 디저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선정은 모든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룸서비스 총액은 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죠. 선정은 서류를 프린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원칙대로, 시스템대로.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결혼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산의 시간이 올 터였죠. 결혼식 당일 오후 1시, 호텔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과 축하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선정은 지배인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룸서비스 내역을 정리하느라 눈 한 번 제대로 못 붙였지만 오늘만큼은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해야 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지만 화장으로 최대한 가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명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정장 드레스를 입은 명숙은 호텔 사장으로서의 품격이 물씬 풍겼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났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죠. 전통 한복 대신 현대적인 드레스를 선택한 것은 명숙다운 세련됨이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선정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응? 다 준비됐어?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어젯밤 룸서비스가 700만 원이 넘었어요. 명숙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일단 예식에 집중해. 모녀가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저쪽에서 덕자가 부산하게 다가왔습니다. 덕자는 금색 자수가 놓인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었죠. 머리에는 금비녀까지 꽂고 있어서 마치 조선시대 양반 부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안사돈. 오셨어요? 덕자가 명숙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웠습니다. 명숙이 살짝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안사돈, 오늘 옷이 참 고우시네. 역시 호텔 사장님은 다르셔. 근데 왜 한복을 안 입으셨어요? 사돈딸 결혼식인데. 편한 옷으로 입었어요, 사돈. 제가 손님 맞이하는 것도 아닌데요. 명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한복이 격에 맞지. 뭐, 어쨌든 예쁘시니까 됐어요. 덕자가 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 여기 구석에 계시지 말고 나랑 같이 입구에 서서 손님 맞이 좀 합시다. 네. 명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호텔 사장이 내 옆에 딱 서 있어야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겠어요? 아, 저 집안이 정말 사돈을 잘 뒀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건 우리 딸기 살려주는 일이에요. 선정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엄마는 오늘 하객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 맞이는 저희가 해야죠. 에이, 무슨 소리야. 덕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돈끼리 이 정도 정성도 못 보여줘요? 선정이 너는 가서 네 일이나 해. 안사돈 가요. 우리 민지 친구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덕자가 명숙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명숙은 선정을 잠깐 쳐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덕자를 따라갔죠. 선정은 이를 악물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선 덕자는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했습니다. 명숙을 옆에 세워두고 하객들이 올 때마다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권 집사님 오셨어? 덕자가 성당 지인을 보자 반색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인사해요. 우리 사돈, 이 호텔 사장이셔. 권 집사라 불린 여자가 명숙을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요? 이 호텔 사장님이세요? 그럼요. 내 며느리 친정어머니시거든. 아유, 사장님이라도 내 앞에서는 영락없는 동생 같지 뭐. 덕자가 명숙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안사돈, 우리 권 집사님한테 인사 한번 해요. 나랑 제일 친한 분이야. 명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이렇게 겸손하시네. 덕자 씨가 복이 많아요, 정말. 권 집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해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부녀의 지인이 올 때, 동네 아는 사람이 올 때, 친척이 올 때마다 덕자는 명숙을 마치 자신의 부하 직원처럼 소개했죠. 여기 우리 사돈이에요. 이 호텔 사장인데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이라고 직접 나오셨어. 아유, 안사돈이 손님 접대를 직접 하시네. 역시 우리 덕자 씨 사돈복이 있어. 그러게요. 사장님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호호. 덕자가 낄낄거렸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선정은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쪽에서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와, 우리 엄마 오늘 정말 신나셨네. 민호가 선정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참 대단하셔. 저렇게 엄마 비위 맞춰주시고. 역시 어른이시라 다르다니까. 선정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명숙이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건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야. 에이,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결혼식인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당신도 좀 분위기 파악해. 민호가 손을 휘휘 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선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덕자가 명숙의 팔을 끌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거렸죠. 선정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덕자가 갑자기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덕자가 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안사돈, 저기 테이블 꽃이 왜 저렇게 시들시들해요? 선정이 황급히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꽃은 전혀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여온 싱싱한 생화였죠. 장미와 백합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꽃은 오늘 새벽에 들여온 싱싱한 생화예요. 전혀 시들지 않았는데요. 내 눈에는 시들어 보여. 덕자가 선정의 말을 자르며 명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안사돈, 사장이 직접 챙겨야 직원들이 긴장을 하죠. 저거 좀 싱싱한 걸로 당장 바꾸라고 직원한테 말 좀 해줘요. 하객들이 슬슬 모여들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내 손님들이 다 안목이 높은 사람들이라 이런 거 금방 알아채요. 안사돈이 좀 신경 써줘야지. 내가 이래서 직접 안 보면 안 된다니까. 명숙을 마치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직원처럼 대하는 덕자의 모습에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호텔 사장이래? 사장이 저렇게 사돈 비위를 맞춰주네?
아유, 덕자 씨가 기가 센가 봐. 사장도 쩔쩔매네. 선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었죠. 선정이 명숙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명숙이 먼저 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선정아, 괜찮다. 엄마, 이건 너무. 오늘은 저분의 무대가 아니니 마음껏 즐기게 둬라. 명숙이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예식이 끝나면 그때는 또 다른 무대가 될 테니까. 선정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서늘한 결단이 담겨 있었죠. 명숙은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덕자가 다시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안사돈, 그 꽃 바꾸라고 했어요? 네, 사돈. 직원한테 말해뒀어요. 명숙이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선정은 엄마의 말에 따라 직원에게 지시했죠. 꽃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덕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새 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내가 괜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안사돈. 내 손님들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안사돈도 고마워해야 해요.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니까 결혼식이 완벽해지는 거지. 덕자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예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연회장으로 모여들었고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죠. 덕자는 여전히 명숙을 데리고 다니며 지인들에게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돈, 이 호텔 사장이에요. 오늘 결혼식 전부 무료로 해줬어요. 객실도 무료, 식사도 무료. 사돈 복이 이런 거죠. 선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료라니. 대관료 잔금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덕자는 모든 것을 공짜로 얻어낸 것처럼 떠들고 있었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민지가 신랑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덕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예쁜 신부가 됐네. 어머, 눈물이. 덕자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덕자를 위로했죠. 덕자씨, 축하해요. 딸 참 예쁘게 키웠네. 고마워요. 우리 민지가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정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명숙을 바라보았죠. 명숙은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정은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선정은 품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룸서비스 내역서와 대관료 잔금 청구서가 들어있었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야 했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진짜 무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죠. 다이아몬드 홀 전체가 웅성웅성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축하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선정은 홀 한쪽에 서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예식은 잘 끝났고 이제 식사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지만 프로답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가고 수프가 나가고 이제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가 나갈 차례였습니다. 직원들이 은색돔 뚜껑이 씌워진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들고 테이블 사이를 누볐죠. 완벽하게 구워진 안심 스테이크가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야? 덕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정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덕자가 신부 측 메인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포크가 들려 있었고 앞에 놓인 스테이크 접시를 노려보고 있었죠. 접시 위의 은색 돔 뚜껑은 이미 거칠게 열려 있었습니다. 안사돈. 덕자가 명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덕자 쪽을 쳐다보았죠. 웨이터들이 동작을 멈추고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고기가 뭐예요? 우리 민지 결혼식에 이런 걸 내와요? 덕자가 접시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접시가 흔들리며 소스가 테이블보 위로 튀었죠. 접시 위에는 호텔의 시그니처 메뉴인 안심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스테이크였죠. 어머님, 무슨 문제가? 선정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정에게로 쏠렸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덕자가 선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고기가 너무 질기잖아. 내가 한 점 먹어봤는데 씹히질 않아. 이건 무슨 고무 씹는 것 같아. 선정은 당황했습니다. 저 스테이크는 호텔에서 가장 부드러운 안심 부위로 질길 리가 없었습니다. 셰프가 정성껏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고기였죠. 덕자가 트집을 잡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안심 부위예요. 가장 부드러운 부위인데. 부드러워? 이게? 덕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포크로 스테이크를 콕콕 찌르며 과장되게 얼굴을 찡그렸죠. 우리 민지 친구들이 다 좀 사는 애들인데 이런 질긴 걸 내오면 어떡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얀 이브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자리로 다가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죠. 엄마 말이 맞아. 민지가 팔짱을 끼며 선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먹어봤는데 좀 그래. 내 친구들 다 잘 사는 애들이야. 평소에 좋은 거 많이 먹어본 애들이라고. 오마카세도 자주 가고 파인다이닝도 많이 다녀본 애들이야. 이런 거 내오면 창피하지. 민지가 주변 테이블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민지의 대학 동창들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죠. 그래, 우리 민지 말이 맞아. 덕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승리자처럼 당당한 자세였죠. 당장 한우 2플러스로 바꿔와. 최고급으로. 사장 사돈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우 2플러스라니. 지금 나온 스테이크도 충분히 고급인데 갑자기 전체 하객 분량을 한우 2플러스로 바꾸라니요. 그게 얼마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어머님, 지금 갑자기 메뉴를 변경하는 건 안 된다고 할 거야? 덕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장 사돈 호텔에서 사장 딸이 지배인인 호텔에서 고기 하나 못 받고 너가 정말 지배인 맞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덕자의 지인들은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요. 지배인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사돈끼리 왜 저렇게 인색해? 선정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홀 매니저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배인님, 지금 전체 인원분 한우 2플러스로 변경하면 추가 비용이 1인당 5만 원,
300명 총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스테이크는 이미 조리가 완료되어서 전산상 취소가 안 됩니다. 1,500만 원. 선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덕자에게 다가갔죠. 어머님, 방금 확인해 봤는데요. 선정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메뉴를 한우 2플러스로 변경하시면 추가로 1,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리된 스테이크는 취소가 안 돼서 그 비용은 그대로 청구됩니다. 1,500만 원? 덕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콧방귀를 뀌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시킨다는데 말이 많아. 덕자가 명숙 쪽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안사돈. 안사돈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지 결혼식인데 고기 좀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연회장 전체가 덕자와 명숙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덕자는 오히려 본인의 체면을 깎아먹고 있는 행동이란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네이비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빛났습니다. 사돈, 메뉴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안사돈도 참. 사돈 사이에 1,500만 원이 뭐가 대수예요? 그냥 사장 권한으로 해주면 안 돼요? 덕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1,500만 원이 15,000원인 것처럼 말했죠. 그건 횡령이에요, 사돈. 제가 사장이라고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횡령? 아이고, 말이 너무 심하시네. 덕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죠. 그럼 내가 낼게. 1,500만 원이면 되는 거지? 당장 바꿔와. 선정은 놀라서 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내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또 허세인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덕자는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내가 고기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오라고 했어요. 우리 손님들한테 좋은 것만 먹여야지, 안 그래?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랑 측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신랑 아버지가 신랑 어머니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고 신랑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의 친구들이 앉은 테이블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민지 엄마야? 어휴, 좀 오버 아니야? 민지 창피하겠다, 진짜. 민지는 그 소리가 들렸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 편을 든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선정은 박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이 주방으로 뛰어갔죠. 하지만 선정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선정은 서류 가방에서 추가 주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덕자에게 다가갔죠. 어머님, 여기 추가 주문서예요. 한우 2플러스 스테이크 전체 인원분 1,500만 원. 서명해 주셔야 진행할 수 있어요. 서명? 그런 게 왜 필요해? 덕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호텔 규정이에요. 추가 주문은 반드시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없이는 주방에서 조리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방금 다 지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대로였죠. 모든 비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서명을 받아라. 나중에 모른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에이, 귀찮게. 덕자가 투덜거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덕자는 대충 훑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휘갈겼죠. 자, 됐지? 빨리 가져와. 손님들 기다리잖아. 선정은 서명된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서명은 받았습니다. 이제 이 비용은 확실히 청구할 수 있었죠. 그때 민호가 선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죠. 여보,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서류까지 받고 분위기 파악 좀 해. 선정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1,500만 원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에이, 원래 사장 가족들은 이 정도 배려는 받아도 돼. 당신만 유난이야.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정을 쳐다보는 눈빛에는 짜증이 담겨 있었죠. 장모님이 사장인데 뭐가 어려워? 그냥 좀 융통성 있게 해주면 안 돼? 엄마가 하객들 앞에서 창피당하잖아. 우리 가족 체면도 생각해줘. 선정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시어머니가 창피당하지 않는 것, 자신의 체면만 중요했습니다. 여보, 이건 배려가 아니야. 이건 됐어. 나중에 얘기해. 지금 분위기 망치지 마. 민호가 손을 휘휘 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선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한우 2플러스 스테이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테이블마다 새 접시를 날랐죠. 기름기가 적당히 박힌 최상급 한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덕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역시 최고급 한우는 다르네. 입에서 살살 녹아. 덕자가 스테이크를 한 점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주변의 덕자 지인 몇 명만 맞장구를 쳤죠. 와, 진짜 맛있다. 덕자 씨 역시 통이 크네. 그러게. 이런 데서 결혼식 하면 이 맛이지. 아이고, 덕자 씨 사돈 복 타고 났어. 이런 호텔에서 이런 대접 받고. 덕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선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덕자는 1,50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마치 자기가 베푼 것처럼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정은 알고 있었죠. 저 서명된 서류가 있는 한 이 비용은 반드시 청구될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선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명 받았어? 네, 엄마. 여기요. 선정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덕자에 휘갈겨 쓴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곧 끝나. 명숙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선정도 같은 생각이었죠. 피로연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자는 여전히 지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죠. 선정은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발생한 모든 비용의 내역서가 들어 있었죠. 룸서비스 700만 원, 스테이크 추가금 1,500만 원, 그리고 생화장식을 포함한 대관료 잔금 5천만 원, 총 7,200만 원. 이제 진짜 무대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장에는 빈 접시와 구겨진 냅킨만이 남았죠.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하는 동안 양가 가족들은 VIP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대기실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조명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이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고 덕자와 철수는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민지와 신랑은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 민호는 어색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죠.
덕자는 여전히 상기된 얼굴로 피로연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잘 끝났다. 우리 민지 시집 잘 갔어. 하객들도 다 만족하셨고, 덕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랑 측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아까 연회장에서 벌어진 스테이크 소동을 지켜본 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빨리 자리를 뜨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정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죠. 정장 드레스 대신 호텔 지배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다시 정돈한 모습이었죠. 어머, 선정아. 옷 갈아입었네? 뭘 굳이 갈아입고 와? 덕자가 선정을 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앞에 서서 서류 가방을 열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대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배인 이선정입니다. 선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지배인의 목소리였죠. 이제 정산하겠습니다. 덕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산? 무슨 정산? 선정은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청구서들이었죠. 먼저 객실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객실 20개, 1박 기준 1,500만 원. 이 금액은 저희 사장님께서 개인 사비로 결제 완료하셨습니다. 사돈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한 선물이라고 하셨죠. 덕자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거봐, 안사돈이 다 해주셨잖아. 하지만 그 외 비용은 별도입니다. 사전에 미리 설명드렸기도 하고요. 선정이 덕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죠. 첫째, 룸서비스 비용입니다. 선정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수증 복사본이 빼곡하게 첨부되어 있었죠. 최고급 양주 다수, 전복 요리, 한우 모듬, 과일 플래터 외 다수. 12층 전 객실에서 주문하셨고 새벽 2시까지 추가 주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총 700만 원. 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700만 원? 둘째, 오늘 식사 중 메뉴 변경 비용입니다. 선정이 서명이 적힌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덕자의 휘갈겨 쓴 서명이 선명했죠. 한우 2+ 스테이크로 전체 인원분 업그레이드.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추가금 1,500만 원. 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아까 서명했던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대관료 잔금입니다. 선정이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이아몬드 홀 대관료 및 생화 장식, 음향, 조명, 축하 케이크 비용 포함. 계약금 10%는 이미 납부하셨고 잔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선정이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총 청구 금액 7,200만 원입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덕자의 체면 칠해를 위한 비용이 청구되는 순간이었죠. 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이 다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사장님께서 해주신 건 객실료 1,500만 원 뿐입니다. 선정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처음부터 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어머님한테 추가 비용은 직접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님께서 안 들으셨을 뿐입니다. 저거 사기야. 덕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기가 아닙니다. 어머님.
선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사전에 고지되었고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룸서비스 영수증, 추가 주문서, 계약서 사본까지. 저와 다른 직원들이 비용 청구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정이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덕자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이었죠. 그때 신우이 민지의 신랑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돈. 신랑 아버지가 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싸늘했죠. 예식장 정할 때 뭐라고 하셨죠? 이 호텔 사장이 사돈이라서 모든 걸 직접 준비했다고. 비용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도 마음 놓고 왔는데 그게 덕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7,200만 원이요? 신랑 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돈 낼 능력은 있으신 거예요? 설마 저희한테 나눠서 내자고 하실 건 아니시죠? 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2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그 금액이 나올지 의문이었죠. 신랑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연회장에서 벌어진 일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무모하게 허세를 부리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사돈 며느리가 불쌍해 보여요. 그 말에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저도 엄마가. 민지야. 신랑 어머니가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죠. 결혼은 이미 했으니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오늘 많이 실망했어. 민지도 아까 연회장에서 엄마 편들면서 난리치던데 창피해 죽겠다고. 저기 계시는 너희 새언니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 아들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대할지 걱정만 늘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신랑이 민지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물론 저희가 이 정도 비용 납부할 여력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사돈과 민지 책임으로 보여요.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이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신랑이 민지를 쳐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더니 부모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덕자가 선정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본질을 놓치고 마는 덕자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망신을 줘? 우리 민지 시댁 앞에서 이런 짓을 해? 선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호텔 지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비용이 발생하면 청구하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 밥 먹여주냐? 적어도 원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선정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모든 게 무료라고 안사돈이 다 해준 거라고 떠들고 다니셨죠. 하객들 앞에서, 지인들 앞에서, 신랑 측 사돈 앞에서.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아시게 됐어요. 덕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청구서는 내일 정식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결제 기한은 30일입니다. 그리고 선정은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덕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선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를 걸으며 선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업무를 마무리한 선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집이었죠. 결혼식 준비로 호텔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시어머니 덕자와 시아버지 철수가 앉아 있었고 남편 민호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죠. 왔네. 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선정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덕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네가 오늘 사돈들 앞에서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평생 모은 체면을 다 구겼어. 우리 민지가 시댁에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이 뿌린 씨앗이에요. 선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무료로 해달라고 억지 부리신 거, 하객들한테 다 공짜라고 거짓말하신 거, 그리고 연회장에서 소란 피우신 거, 다 어머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번쩍 올라갔죠.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덕자의 손목을 잡아챘기 때문이었죠. 이 손 내리세요, 어머님. 선정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 이제 저는 어머님 며느리 아닙니다. 선정이 다른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던졌죠. 이혼 서류예요. 사인하세요, 민호 씨.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갑자기요? 선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8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뭐예요? 어머님 편만 들었죠. 오늘도 그랬고요. 융통성 발휘하라고,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1,500만 원이 뭐가 대수냐고. 딸 결혼식도 아니고 딸의 시누이 결혼식에 1,500만 원을 내주는 사람 봤어요? 민호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그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 집. 선정이 서류를 민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아파트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사준 거예요. 내 명의로.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혹시나 이 사실도 잊었을까봐 가져왔어요.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동차 등록증. 선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차, 우리 엄마가 사준 거예요. 이것도 내 명의고요. 이것도 잊은 거 아니죠?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여보. 우리 좀 얘기.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선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불법 점유로. 선정아. 덕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선정이 덕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더 이상 시어머니라고 부를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 엄마한테는요? 덕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정 앞에 무릎을 꿇었죠. 선정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선정이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다니요. 선정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할멈이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 집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다 저 사람이 한 짓이야. 여보. 덕자가 경악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사실이잖아. 네가 다 시킨 거잖아. 객실 공짜로 빼라, 스테이크 바꿔라. 다 네가 한 거지 내가 언제 그랬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내 앞에서 조용히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죠. 선정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선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보고도 말리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도 방조예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도 봐드릴 생각 없어요. 8년 동안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갑질할 때 한 번이라도 말리셨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다면 하지 않으셨을 행동이에요. 철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내일 저녁까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세 분 다요. 선정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짐은 며칠 안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혼 절차 진행할 테니까 서류 준비해 두세요. 선정아, 선정아. 덕자가 소리쳤지만 선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문이 닫히자 덕자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민호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차도 아내도 다 잃게 생긴 거였죠. 철수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란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방 안에서 선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건조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오늘 끝났습니다. 시원해야 할 텐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선정은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다 끝났어. 내일 호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선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정은 호텔 지배인으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나날이었죠.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이었고 선정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선정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을 때였죠. 선정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정이 고개를 돌렸죠. 로비 입구에 덕자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덕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민호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듯 눈이 퀭했습니다. 덕자가 선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선정아. 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선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세요. 선정아, 제발. 덕자가 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우리가 한 번에 그 돈 마련 못하는 거 알잖니. 7,200만 원이 어디서 나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민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아니. 선정 씨,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덕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일을 해서라도 나눠서 갚을게. 청소든 뭐든 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로비를 지나가던 호텔 직원들이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지배인님 시어머니래. 결혼식 때 진상 부렸던 그 사돈. 아, 그 7천만 원 청구서 나온 사람들? 맞아. 돈 못 내서 찾아온 건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덕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그저 선정의 손을 붙잡고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선정이는 덕자와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 사람들은 선정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든다고 소리쳤죠. 그런데 지금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며 울고 있었죠. 저 눈물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에 대한 공포일까요? 8년을 함께 살았지만 선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선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경비원 부를 거예요. 선정아. 그때 명숙이 다가왔습니다. 사장실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죠. 명숙은 로비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더니 선정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죠. 덕자가 명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사돈.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제발 한 번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정의 어깨를 감싼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선정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덕자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애원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저러는 걸까요? 선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덕자는 평생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허세를 부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주일 만에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들이 잃은 게 너무 컸습니다. 집도 차도 며느리도 다 잃었죠. 딸은 시댁에서 눈총을 받고 있고 아들은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이 번쩍 들 수도 있겠죠.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야 할까요? 선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선정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따라오세요. 덕자와 민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선정은 그들을 이끌고 로비 한쪽의 조용한 응접실로 향했죠. 명숙이 선정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선정아. 네, 엄마. 너가 결정해. 뭘 선택하든 엄마는 우리 딸 편이야. 선정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걱정과 믿음이 함께 담겨 있었죠. 고마워요, 엄마. 선정은 응접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섰죠. 저 문 너머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었죠.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선정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거라는 것.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거라는 것. 선정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응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는 사이,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가까움이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익숙함이라는 말로 가장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남한테는 절대 안 할 말을
남한테는 절대 안 할 행동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 속 덕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돈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존중해야 한다고요. 가깝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에게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선정이가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여러분은 선정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던 선정이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